네, 안녕하세요. 오늘 SM 진짜 축제입니다. 축제고, SM은 지금 신고가 랠리죠. 신고가 랠리고, 그 다음에 저기 SM 라이프 디자인도 지금 직전 고점 돌파하면서 26% 상승. 그 다음에 SM CNC도 상한가. 완전히 축제이기 때문에 요거 지금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좀 찍어보고 있는 거고, 이 각각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그런 거겠죠. 어디까지 좀 갈 수 있을까? 어디까지 좀 목표 구간을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저의 견해들도 한번 얘기를 드릴 거고, 저라면 어떻게 대처를 한다. 각각 오늘은 약간 좀 대처 관점에서 이 설명을 좀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는 사실 똑같은데 여러분들이 더 잘할걸요. SM만 보시는 분들은 더 잘하실 거예요. 이게 최근에 얘기 뜨거운데 어찌되었든 이건 확실한 이슈긴 하니까 한번 짚고는 갈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애들은 괜찮은데 SM은 이렇게 말하면 좀 욕먹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그래도 소신 발언은 하나 하고 갈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약간 주의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는 좀 설명을 이따가 좀 드리는 걸로 하고 우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슈는 그거죠. 요즘 뜨겁잖아요. SM이 보면은 경영권 문제 관련해서 얘기가 좀 많았었죠. 이 카카오가 지금 2대 주주로 등극이 돼 있어요. 9%를 확보를 하면서 2대 주주가 지금 되어 있는데 카카오까지 인수전에 참여를 했었던 상황에서 여기서 이수만 대주주 측이 제3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금지를 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리면서 경영권 분쟁이 좀 심화가 된 그런 상태였는데 여기서 이제 또 백기사로 나선 게 또 하이브가 또 뛰어들게 되면서 인수전으로 그래서 하이브랑 결국에는 약간 카카오랑 붙는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중간에서 당사자인 이제 SM은 이제 수혜를 좀 받는다라는 느낌으로 해가지고 미친 듯이 랠리를 좀 뽑고 있고 오늘 카카오는 좀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결국에는 인수합병 가지고 이슈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하이브까지 뛰어들고 카카오 뛰어들고 이러면서 지금 신고가 랠리 만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이런 거 보면은 10년 전에도 그랬고 20년 전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100년 후에도 인수합병 관련된 이슈는 이거만큼은 진짜 이 주식시장에서 확실한 이슈입니다. 진짜 이거만큼 강하고 확실하게 깔끔하게 가주는 이슈들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테마주들은 엎치락뒤치락도 많이 하고 이게 가는 도중에 잘 판단이 안 설 때가 많거든요. 테마로만 봤었을 때, 이슈로만 봤었을 때는 이게 더 갈만한 건가? 아닌가? 약간 좀 아리까리할 때가 많은데 우선 인수합병, M&A 떴다 하면 그냥 다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히 예나 지금이나 인수합병만큼 주식시장에서 이 달가운 그러니까 좋은 호재꼬리는 없다. 약간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가지고는 계속 바람은 한순간에 빠지진 않을 거예요. 더군다나 SM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신고가를 돌파하는 흐름들은 쉽게 꺾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랠리는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런 식으로 계속 곡선 타오면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서 기본적인 정리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무도 보고는 갈 건데 볼 필요가 있나요? SM이 너무 깔끔하잖아요. 너무 깔끔하고 그 다음에 올해는 더 대박인 걸로 아는데 그렇죠. 이 21년도도 굉장히 영업이익이 많이 났었는데 22년도는 더 대박입니다. 9월달 기준으로 또 벌써 작년 거를 다 뛰어넘었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볼 것도 없다. 너무 깔끔하다. 그냥 깔끔해서 아예 안 보고 가도 됩니다. SM은 다 SM 라이프 디자인이랑 저기 SM CNC는 좀 봐야 되는데 SM만큼은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SM은 너무 깔끔한 상황이다. 다른 것들이 있다가 SM 라이프 디자인이랑 SM CNC도 목표가는 좀 잡아볼 건데요. 그래서 SM부터 얘기를 하나 하고 갑시다. 그래서 SM은 신고가예요. 신고가 랠리고 보통 신고가는 꺾이지 않고 잘 가는 경향이 강해요. 위익 구간에 우선 매물이 기본적으로 없고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가는 경우들이 좀 더 많기는 합니다. 근데 SM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우선은 최근에 이게 신고가는 윗구간에 매물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걸리는 라인이 없기 때문에 이게 사실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보통 두 가지 방식을 좀 많이 쓰는 편인데 우선 그것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아마 제 영상 자주 보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지금 최근에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이제 최고가였었죠. 여기가 딱 최고가였었고 여기서 이제 힘싸움을 한번 해본 거란 말이에요. 넘어갈까 말까 좀 간좀 보다가 여기 매도세 한번 쏟아지고 매수세 한번 붙어주고 이러면서 이제 서로 간좀 보다가 결국 매수세가 이기면서 신고가 랠리로 간 건데 보통 이런 경우는 우선 앞전 파동만큼은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힘을 이만큼 모으고 터트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파동만큼은 넘어가는 거다. 위로 조금 더 남아있다라고 우선은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동이 우선 첫 번째 방법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파동이 60%짜리 파동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기준이 9만원이죠. 여기 기준 9만원으로 봤었을 때 60%면은 대략적으로 한 14만원 정도 되나요? 한 14만원 정도, 13만원에서 14만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각은 좀 더 열려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입각해가지고 좀 살펴보면은 우선 조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아니고 조금 더 크게 볼 수 있는 계단식으로 보는 방식도 있긴 하거든요. 앞전에 여기까지 올라와 놓고 이게 계단식으로 꺾은 그림이잖아요. 이게 조정이 이렇게
이렇게 나왔다 가는 그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계단식 그림은 이 앞전 계단 크기만큼 간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 지점 잡고 똑같이 여기까지 이어진다라고 했었을 때 요 폭이랑 요 폭이랑 비슷하게 간다. 둘 다 어느 정도 비슷하게 잡아서 본다라고 해도 대충 13만원에서 14만원 정도까지라는 결론이 잡히죠. 물론 더 가면은 그건 저는 제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많은 편인데, 뭐 무조건적인 사실 막 어차피 고점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점은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대략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요 정도까지 나오고 13만원, 14만원 좀 터치를 하면 우선 저는 정리를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추세로 가져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만들고 뭐 떨어졌다가 이렇게 만들고 또 저점 높여가면서 가다가 저점 뚫리면 정리하는 방식으로 보겠지만, 뭐 스윙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정도 한 13만원, 14만원까지 저는 볼 것 같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되, 지금 아까 제가 좀 살짝 욕먹을 수 있지만 알싸한 점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거 하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신고가가 나왔는데 가끔 이렇게 도치형이 나오면서 거래량 실리고 음봉인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근데 우선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게 나오면은 조금 되었던 적이 꽤 있거든요. 이게 이런 봉들이 지금 거래량이 미친 듯이 터졌잖아요. 여기서 이게 우선 도지형의 기본은 물론 이론적인 얘기예요. 물론 이론대로 다 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도지형의 기본은 매수세랑 매도세랑 힘이 어느 정도 엇비슷할 때 터지는 이 만들어지는 캔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요치까지는 아니지만 분명히 시가랑 종가랑 비슷하고 위아래로 흔들었지만 이게 엇비슷하게 균형이 맞았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량이 이렇게 터진 거거든요. 결국에 바꿔 생각하면 매도세도 어느 정도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뭐 어지간하면은 사실 잘 안 보기는 하는데 SM 같은 우량주들은 이 매동도 한 번씩은 보긴 하거든요. 오늘은 기관이 조금 뭐 많이 던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약간 요런 캔들이 나오면, 그러니까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톱텍, 톱텍 같은 것들이 옛날에 비슷한 신고가 랠리 파동에서 이런 그림들을 비슷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고가를 돌파를 시켜요. 신고가를 돌파를 시키면서 가다가 이 윗구간에서 이렇게 도치형 캔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십자가형 캔들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지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구간들은 약간 그 다음 흐름들이 약간 변질될 가능성들이 조금씩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이제 몇 번 당해보고 나서는 사실 전 여기서는 최소한 절반 이상은 욕심이 나더라도 좀 던지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식의, 그러니까 톱덱은 조금 더 안 좋게 나오는 경우고요. 사실 뭐 이 정도까지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도치형 나오면서 거래량이 좀 실려있다 싶으면은 약간 조금 갸우뚱하시면서 약간 조금 애매한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좀 의심도 할 줄 아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런 톱덱 같은 그림으로, 물론 이렇게 하락은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톱덱 이후를 보시지 마시고 흐름이 더 못 가고 약간 탄력이 죽을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캔들들은 조금 위험 신호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구간서부터는 약간 조금씩 비중을 덜어가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결국에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데 도움이 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런 캔들들이 나오고 나면은 이 밑으로 깨부수지 않고요. 바로 그냥 그대로 양봉으로 밀어주면서 이거를 그대로 잡아먹으면 이어서 더 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밑으로 안 깨고 여기서 양봉으로 길게 잡아먹으면서 밀어주면은 추가적인 좀 더 상승이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14만원 내지 14만원 정도까지는 좀 무난하게 도달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것만 깨트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열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식의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간에가 어떤가요? 시간에 괜찮을 것 같던데 아까 보니까 시간에 괜찮네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시가는 뭐 크게 밀리지 않고 시작할 거예요. 뭐 오늘 미증시가 미친 듯이 빠지지만 않는 이상 그렇게 시작을 할 거니까 여기서 좀 빠르게 바로 밀어줘야 된다. 이런 캔들은 그대로 잡아먹어주고 가주는 게 제일 베스트 그림이 완성이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빨리 이런 식으로 밀어주면서 양봉으로 먹기를 바라시면서 보시는 게 좋다. 만약에 이탈되기 시작하면은 살짝 흐름 변질되면서 좀 꺾였다가, 물론 장기 흐름이 꺾이진 않겠지만은 이게 대부분 여러분들이 진입가가 좋다면 상관이 없지만 누르면 여기까지 또 물렀다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먼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라는 차원에서 이런 패턴들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SM까지는 제가 이 목표가 잡는 방법들, 이런 행보 구간이 넘어가는 파동에서 엇비슷하게 넘어가거나 이런 계단식 파동은 앞전에 있었던 이 계단의 크기만큼 중간값에서 그대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한 13만원, 14만원 정도가 그 다음 목적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여기서 대처를 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절반 정도는 우선은 바로 여기 양봉을 못 말아주면은 이 정리를 좀 하고 나머지만 보겠다라는 관점으로 저는 대처를 할 것 같으니까 요거 좀 참고를 하시고, SM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SM 라이프 디자인이랑 저것도 한 번씩만 가볍게 좀 살펴볼게요. SM 라이프 디자인은 워낙
좀 뭐라고 할까요? 약간 좀 박스권이 지저분하죠. 얘는 이번에 우선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에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얘도 뭐 SM이 저러니까 나쁘진 않겠죠. 얘도 보면은 나쁘지는 않네요. 약간 빠지기는 했는데, 이런 것들은 요 밑으로만 이탈 안 시키면 됩니다. 종가상 이 밑으로만 안 내려가려고 하면 이건 위어서 칠 거거든요. 종가로 여기를 이제 뭉개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종가로 여기를 뭉개면은 한번 빠져요. 이게 가능성상 높아져요. 그래서 이거는 종가상 이제 여기만 이탈을 안 시킨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윗구간에서든 어떻게든 흐름을 만들어 가지고 이 파동을 그대로 넘길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최근 파동은 이 파동이기 때문에 여기서 안 꺾이는지만 보세요. 중요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여기 밑으로 종가상 안 이탈시키는 거. 안 이탈시키면 이 파동을 그대로 넘길 수 있기 때문에 대략 이 크기랑 똑같이 비슷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선 5,000원 구간까지는 꺾이지만, 여기까지만 이탈만 안 시키면 5,000원까지는 갈 거니까요. 여기서 이제 전량 익절을 하시던지, 뭐 아니면은 절반 털고 뭐 중간중간 절반 털어주고 나머지 추세 매매로 보시던지 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얘는 워낙 좀 이 난리를 많이 치는 종목이라 사실 이런 게 터지면 진짜 크게 가긴 하거든요. 이제 박스의 정석이죠. 터지면 진짜 크게 갑니다. 이런 것들이 한 12,000원, 13,000원 가기는 하는데, 이것도 진입가가 좋다면 선택을 좀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좀 속을 많이 썩일 수 있는 종목이긴 해서, 이런 것도 여기까지 오면은 그래도 최소한 이거 무조건 돌파한다라는 관점보다는 어느 정도 도달했을 때 비중 좀 덜어주고 나머지만 좀 분할 쪽으로 가져가면서 좀 욕심 내보낸 것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SM 라이프 디자인은 좀 가볍게 설명드리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중요 키포인트는 여기를 종가상 깨트리면 안 되고 그대로 올려줘야 된다. 그대로 올려주면은 5,000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여기를 이제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가 핵심인데, 아마 여기서 또 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절반 정도는 저라면은 반드시 털어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돌파가 나오면은 이제 한 12,000원 이상까지 좀 보면서 가져가는 방안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도로 좀 해석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M CNC도 한번 볼게요. SM CNC는 계단식 흐름인데, 원래 사실 저 이런 그림 안 좋아하거든요. 원래는 저는 이런 그림을 안 좋아해요. 여기서 그냥 그대로 쏘는 그림을 잘 안 좋아하긴 하는데, 얘는 결국에는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아마 힘은 조금 더 받아주면서, 이게 보통 거리량이 이렇게 줄었다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가거든요. 다음 거리량이 하나 터지고 나면 거기가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거리량이 큰 게 3개가 줄어들고 나서, 확대를 좀 시켜드릴게요. 거리량이 좀 큰 게 줄어들고 나서 마지막 걸 뛰어넘는 거리량을 이 시작점으로 해가지고 한두 개 정도 크게 큰 거가 더 터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넘어가면서 아마 다른 저 SM이랑 SM 라이프 디자인도 받아줘야 되겠지만, 저런 것들까지 좀 같이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이게 돌파를 하게 됐을 때 우선 여기까지는 도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이고, 아마 이쯤에서 거리량 큰 거 하나 터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기서 이제 결정을 좀 해야 되는 라인이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올라오고 또 계단식으로 이렇게 치고 갈 거냐, 아니면은 그냥 또 박스권 치다가 여기서 그림을 다시 만들 거냐는 여기 도달을 했을 때 반응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여기까지 그림을 뽑은 김에 조금 더 추가로 한 번 더 쳐주면서, 아직 거리량이 많이는 안 나왔기 때문에 하나 더 나와주면서 이 정도까지는 좀 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보인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뭐 보유 중이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보다가 한 발 더 나올 때 정리를 좀 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고요. 뭐 절반 정도 이상 하고, 그 다음에 뭐 눌렀다가 가게 되면은 이 정도 안 깨는 선에서는 지켜보는 거고, 그대로 가게 되면 추세 홀딩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좀 보고, 이건 확실하죠. 여기만 안 깨지면 된다라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여기만 안 깨지는 선에서 여기서 꺾이면 본전에서 나오는 거고, 안 꺾이면은 이 상단 부분까지는 우선 1차적으로 보는 관점으로 살펴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SM이 그냥 아주 미친듯이 움직임을 좀 보였어가지고, 나름대로 이 SM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뭐 신고가기 때문에 뭐 목표치를 못 잡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뭐 저는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걸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런 패턴들은 약간 이 한 번쯤은 위험이라기보다는 조금 흐름이 약간 뒤흔들릴 수 있는 시점이 될 수 있는 그런 패턴들이라서, 이런 구간에서는 좀 중간중간 욕심 좀 덜 부리고 이 매매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미래적으로 봤었을 때는 큰 문제 없이 내 계좌를 좀 이끌어가는 지름길이니까, 반드시 조금 어느 정도는 이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이런 구간에서는 조금 이 익절을 조금씩이라도 해주는 게 좋다라는 차원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SM 여기까지 좀 살펴보는 걸로 하고,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